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멘델의 유전 원리야, 그지?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제 부모의 형질이 이제 자손에게 뭐 전달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럼 누구는 누구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뭐 어떤 동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갖고 있던 형질이 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유전이 되는지 그걸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가 뭐 쌍꺼풀이 있는데 자기는 쌍꺼풀이 없다, 그렇지?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지.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멘델의 유전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용어들을 먼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용어는 뭐 약속이기에 뭐 이해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외워야 돼 일단, 그지? 자, 그래서 우선 유전 용어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유전 하면 부모의 형질이, 그지? 형질하면 모양이나 어떤 특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지? 모양이나 특성. 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이 유전이고, 그 다음에 형질, 그치? 형질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형질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뭐 모양이나 색깔도 될 수 있고, 뭐 성질 같은 경우도 형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질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립 형질이라는 말이 나와. 그치? 이거 처음 이해할 때 대립하면 자꾸만 반대가 되는 형질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한 형질에 대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두가 있으면 둥글다라는 완두가 나오지만 어떤 놈도 나와? 주름진 완두도 나와,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 놓고 이거와 다른 형질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이제 대립 형질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지? 그래서 한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뭐 둥글다, 주름지다 또는 색깔로 나왔을 때 황색과 무슨 색? 녹색, 그지? 그러면 야, 황색의 반대말이 녹색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두에 뭐 어떤 씨가 나왔을 때 황색이 나올 수도 있고 녹색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의 형질에 대한 변이, 그지? 달라지는 그러니까 같은 이 형질은 얘는 무슨 형질을 나타내는 거야? 아, 모양의 형질이고 얘는 색깔에 대한 형질인데 둥근 형질, 주름진 형질 이런 모양에 대한 대립 형질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둥근 모양에 대한 대립 형질. 그래서 그냥 한 형질에 대한 변이, 그지? 그냥 한 형질에 대한 변이, 그지? 변이. 이거를 대립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립 형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전자형은, 그지?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표시를 하는데 항상 쌍으로 표현을 하지, 그지? 쌍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지금 항상 어떤 개체가 표현이 될 때는 자손이 표현이 될 때는 누구한테 부행에서도 받고 모액에서 암수 생식세포 결합에 의해서 자손이 만들어지니까, 그지? 하나는 아빠에게서 오는 거, 하나는 엄마에게서 오는 거, 그지? 아니면 얘는 아빠에서 라지알, 엄마에게서 라지알 올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아빠에게서 라지알 알이 왔는데 엄마한테서 스몰 알이 올 수 있고, 둘 다 이렇게 스몰 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유전자형은 이런 식으로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파벳. 그래서 보통 체세포는 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쌍으로, 그지? 그래서 유전자형은 유전자 기호로 표시하는 거고, 근데 표현형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 그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 표현형이야. 겉으로 드러난 형질. 뭐 모양이면 둥글한도, 주름질한도.
색깔이면 그냥 뭐 황색완도, 녹색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수분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그지? 수분. 자, 수분하고 수정은 좀 달라요. 자, 여기에 꽃 암술대와 암술, 이게 암술이야. 여기가 수술이고 꽃 모양입니다. 여기에 꽃잎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꽃잎 이렇게 만들어놓고 꽃받침, 꽃자루 이렇게 내려놨지, 그지? 자, 수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수술에, 그치? 여기에 꽃가루가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꽃가루가 뭐 곤충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 인공적으로 의해서 이놈이 암술 머리에 딱 옮겨 붙는 요 과정이 있잖아, 그치?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수분이라고 얘기를 해, 수분. 그 다음에 이 꽃가루가 이동을 해서 쭉 이동을 해서 미씨의 난세포하고 딱 만나는 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수분하고 수정은 사실은 좀 달라요, 그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요 과정이 수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꽃가루가 암술 배관에 붙는 현상, 이게 뭐야? 수분인데, 자가 수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어떤 구루가 있잖아, 그지? 여기 같은 구루에 여기에 암꽃, 여기가 수꽃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슉 이동하면서, 그지? 수분이 일어나는 게 이게 자가, 그치? 자가고, 그 다음에 다른 구루에 있는 또 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같은 종인데 뭐 여기에 있던 수술이 일로 와서 딱 수분이 되는 경우 있잖아, 그지? 이걸 타가 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은 같은 구루냐 다른 구루냐, 그지? 이거에 따라서 자가 타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가 수분, 타가 수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종과 잡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그래서 얘 순순히 얘 순종이지, 라젤 순종. 그 다음에 두 쌍 이상이 있을 때는, 자,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보면 돼. 얘 순종이고, 20알 얘도 순종이잖아, 그치? 순순이는 순이야, 그치? 순순이는 순입니다. 자, 그래서 순정은 여러 세대를 자가 수분하여도 계속 같은 형질만 나오는 개체가 순정이고, 뭐 잡종은 이런 식으로 대문자, 소문자, 그치? 또 요거 잡종이고 얘도 잡종이잖아, 그치? 잡잡이는 짭입니다. 잡잡이는 짭입니다. 자, 그래서 잡종은 이렇게 한 가지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유전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조금 심화적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 있으면 이제 대립 유전자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대립 유전자. 실제로 이제 유전을 고2 때랑은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고1 과정에도 조금 언급이 됩니다. 근데 대립 유전자라는 말 알아둬야 돼. 대립 유전자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아니면 이 말이 좀 어려우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야, 그지? 그럼 모양이면 모양, 색깔이면 색깔이야, 그지? 그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RRR 써 있으면 그냥 얘가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치자, 그지? 근데 모양의 자리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상동염색체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상동염색체가 뭡니까? 앞부분에서 배웠었지, 그지? 상동염색체. 상동. 왠지 같다는 느낌이 들지, 그지? 크기와 뭐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쌍의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상동 염색체다라고 얘기를 해, 그지?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에 자, 항상 이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돼. 같은 위치에. 상동 염색체에 어디 존재한다?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유전자 구성은 다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라지 R이 아빠에게서 하나 받지? 엄마에게서 라지 R을 받아도 돼. 라지 R을 받아도 되고 스몰 R을 받아도 됩니다. 스몰 R을 받아도 되고 스몰 R을 받아도 돼. 그지? 근데 여기에 라지 Y, 라지 Y 얘는 모양이 아니고 얘는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잖아. 그지? 그럼 이 위치에 올 수 있다 없다? 없어. 그지?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고 항상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그런데 요거 유전자 구성은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라지 스몰 R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같으면 순종, 유전자 구성이 다르면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는 요 용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멘델이 사용한 완두 7가지 대립 형질이 있는데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멘델이 신부님이야, 그지? 맨날 미사 드리고 남는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재배를 했어, 그지? 완두, 그지? 재배가 너무 쉬워서. 그래서 씨 모양은 둥글고 주름지게 나오고 색깔 노란색, 초록색. 이게 대립 형질 아니야. 꽃잎은 보라색인색. 꼬투리는 씨앗을 싸고 있는 껍질 같은 거야, 그지? 매끈하다, 잘 녹아다. 꽃들이 색깔이 초록색이고 노란색이도 오고 꽃 위치가 잎 겨드랑이에 나오는 것도 있고 줄기 끝에 나오는 것도 있고 줄기의 키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그지? 이렇게 해서 이런 형질이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이 둥글다, 주름지다,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놈만 알면 됩니까? 모양, 색깔을 가지고 알아두면 됩니다. 모양은 둥글다, 주름지다. 노란색은 옐로우, 초록색은 그냥 스몰 I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자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멘델의 유전 원리. 뭐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뭐야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자, 그런데 자, 이 완두를 우리가 유전 실험 재료로 썼잖아, 그지? 왜 완두라는 놈을 썼을까? 기르기가 일단 쉬워야 돼, 그지? 왜냐면 얘를 이제 확률로 통계를 내려면 쪽수가 많아야 돼, 그지? 그래야지 보편화된 자료값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완두가 유전 실험 재료로 적합한 가닥은 기르기 쉽고 한 세대가 짧아야 돼, 그지? 너무 세대가 길면 사람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다시 결혼하기 전까지 보통 2, 30년 걸리잖아. 한 세대가 2, 30이야. 그럼 한 번 뭘 보려면 2, 30년을 기다려야 돼, 그지? 그러기에는 너무 좋지가 않지, 그지? 짧아야 되고 쪽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 뚜렷해야 돼. 아까 대립 형질 얘기했지? 하나의 형질에 대한 변이가 대립 형질이라고 얘기했고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하여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형태로 그렇지 자손들을 이제 그렇지 분포를 알 수 있겠지. 자손의 분포를. 자, 그러면 이제 한 쌍의 대립 형질 유전입니다. 한 쌍이야.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얘기야. 하나의 형질. 자, 그래서
멘델의 실험에서 제일 먼저 이제 우열의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우열의 원리. 자,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더니 이제 잡종 1대를 우리가 F1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버이 때를 parents에서 보통 P 그 다음에 잡종 2대를 보통 F2 이렇게 표시를 하지 그지? 자 그러면 순종의 둥근 완두와 그럼 순종이니까 라지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더니 잡종 1대에서는 모두 둥근 완두만 나타났다. 이게 우열의 원리야. 보세요. 자, 둥근 완두의 생식세포는 라지알밖에 없고 주름진 완두의 생식세포는 스몰알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라지알이 둥근 유전자고 스몰알이 주름진 유전자야. 그지? 그런데 야 둥근 놈하고 주름진 놈하고 섞였더니 둥근 게 나왔어. 그지? 아 그러면 둥근 형질이 주름진 형질에 대해서 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성열성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잡종일 때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야. 그지? 그럼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어느 하나만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립 형질, 우열의 원리, 이제 법칙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지, 규칙이니까. 대립 형질이 다른 순종의 두 개체를 교배하여서 잡종 1대를 보는데 이 잡종 1대에 나타나는 형질이 뭡니까? 우성. 잡종 1대에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뭐야? 열성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그지? 자, 그러면 우열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연습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만약에 네모라는 친구와 동그라미라는 친구가 결혼을 해서 동그라미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동그라미가 우성이고 네모가 어떻다? 열성이라는 얘기야, 그지? 얘가 동그라미도 받고 네모도 받았는데 동그란 게 표현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잡종일 때에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야, 그지?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시켰을 때 잡종 1대에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우열의 원리, 멘델의 법칙,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의 법칙 들어갑니다. 자, 분리의 법칙은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켰더니 그러면 우선은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치? 따로따로 R이라는 게 갈 수도 있고 스몰 R이라는 게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생식세포가 두 종류야. 라지 R, 스몰 R. 그 다음에 상대방 쪽도 뭐야? 라지 R, 스몰 R이야, 그치? 이 생식세포가 이제 이쪽은 만약에 뭐 정자 쪽이라고 치고 그치? 난자 쪽이라고 치면 정자난자 하나 말하면 라지 R 나오지? 라지 R, 스몰 R 나오지? 여기는 라지 R, 스몰 R, 스몰 R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는 얘가 둥글다, 얘가 주름지다잖아,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얘는 둥근 거고 얘는 라지 R, 스몰 R이 있으면 누가 표현이 된다? 우성이 표현된다, 그치? 얘도 둥근 거고 얘 둥근 거지, 그치? 근데 스몰 R은 이건 뭐야? 주름진 거잖아, 그치? 아, 그러면 둥근 형질과 주름진 게 몇 대 몇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3대 1로 나오고 있지, 그지? 그래서 분리의 법칙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유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던 이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잖아, 그지? 그지? 분리가 되잖아, 분리. 그래서 다시 수정이 될 때 합쳐지는 이런 원리가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감수분열에서 대립유전자의 쌍이 분리되어 라지알을 가진 생식세포와 그 다음에 스몰알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생식세포가 수용되면서 대립유전자가 다시 쌍을 이루고 이때
우성 유전자만 표현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때 우성 유전자만 표현이 된다. 이때 우성 유전자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잡종일 때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이고 표현형은 아까 대문자가 수문자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했잖아. 표현될 때는 우성이 표현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둥근 모양이 우성, 주름진 모양이 열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잡종 일대의 생식세포 형성. 자, 라지알 스몰알이 분리되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자,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뭐야? 라지알 또는 스몰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1대1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잡종 2대 분리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라지알 스몰알과 라지알 스몰알의 교배했잖아, 그지? 분배 법칙을 써도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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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럼 라지알,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유전자의 비는 요런 유전자형, 요런 유전자형, 요런 유전자형이지. 비율이 1대 2대 1이고, 그지? 유전자형, 표현형 구분해야 돼. 표현형은 이놈 셋 다가 다 뭐야? 둥근 완두고 얘 하나가 주름진 완두잖아. 몇 대 몇? 3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표현형을 물어보는지 유전자형을 물어보는지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검은교배라고 돼 있어, 그지? 검은교배. 검정교배야, 그지? 검정교배. 자, 우선은 이 검정교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그지? 자, 일단은 부모가 만나서, 그지? 그냥 식물도 그냥 부모라고 할게, 그지? 부모가 만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성형질이 나왔는데 우성이 라지알이면 순종이야, 그지? 그 다음에 라지알 스몰알이면 얘는 잡종이야, 그지? 잡종. 근데 완두로 따지면 자, 부모의 둥근 완두와 엄마의 주름진 완두가 교배해서 둥근 완두가 이렇게 나왔어, 그지? 맞지? 근데 이거 보세요. 부모가 라지알 스몰알이었어, 그지? 아니면 부모가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이었어, 그지? 뭐 이렇게 하면 라지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라지알 스몰알이 나올 수도 있지, 그지? 뭐 똑같은 우성인데도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정교배는 곱하기 뭘 하냐면 열성 순종을 곱해주는 거야, 그지? 열성 순종 보자. 자, 얘가 라지알일 수도 있고 라지알 스몰알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열성 순종 스몰알을 교배해서 각각 나오는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얘와 얘를 따로 분리해서 라지알 이거 하면 이거 그러면 얘는 다 라지알 스몰알 네 개체가 다 뭐가 나왔습니까? 둥근 완두가 나왔잖아요, 그지? 아니, 여기서 끊기나?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교배를 하면 여기다 쓸게요. 라지알 스몰알이야. 둥근 완두, 그지? 우성인 형질과 주름진 완두, 열성인 형질이 몇 대 몇으로 나옵니까? 1대1로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자,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모두 둥근 완두, 그지? 이런 식으로 모두 둥근 완두가 나오는 우성만 나오면 얘는 순종이고 우성과 열성이 1대1로 나오면 얘가 뭐야? 잡종이다라는 걸 판별하는 거야, 그지? 이놈이, 그지? 우성형질이 순종이냐 잡종이냐 이거를 판별을 하는 게 무슨 교배가 된다는 얘기야?
검정교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정교배. 자, 그래서 우성개체를 열성순정개체와 교배하여 우성개체의 유전자형을 알아보는 방법, 그지? 우성개체의 유전자형, 그지? 우성개체가 얘잖아. 얘냐, 얘냐 이걸 알아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성개체가 라지아라지아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모두 둥그란두가 나오잖아. 우성인 개체가 나오고, 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우성개체가 잡종인 경우에는 우성과 열성이, 그지? 동물 주름이 1대1로 나오잖아, 그지? 아,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근데 방식은 열성 순종을 교배해야 돼, 그지? 열성 순종을 교배시켰을 때 결과물을 보고 얘 잡종일 때 이 형질이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내용만 더 할게요. 자, 이거 잡종일 때의 생식세포 형성, 이거 복습이네.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 생식세포 분열을 알아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 한 번 더 읊어보면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게 1분열이야, 그지? 그리고 간기 없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통해서 이제 2분열이 끝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원래 라젤 스모랄이 있는데 여기가 DNA 복제기야,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어떤 메가스터디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던데 염색체가 홀로 있잖아, 그지? 홀쭉이 아니 얘는 복제가 됐으니까 뚱뚱이, 그지? 홀뚱.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뭡니까? 이게 감수 1분열 상동 염색체라는 놈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뚱뚱이가 나눠지는 거야. 뚱뚱, 그지? 뚱뚱이야. 그 다음에 이제 2분열이 되는 이 부분이 있잖아, 그지? 2분열은 뚱뚱이가 홀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도 아직 그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홀쭉이가 만들어지지, 홀. 여기 감수 2분열은 이 배돼지가 갈라지잖아, 그지? 뭐의 분리가 일어납니까?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 구성을 보면 여기는 라지알 스모랄인데 이게 복제가 됐으니까 라지알 스모랄이고, 그지? 이게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면 얘가 라지알 스모랄, 그지? 여기 라지알 갖고 스모랄. 이게 반대가 돼도 돼. 여기가 스모랄, 라지알 나와도 되고, 그지? 이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라지알 하나, 여기는 스몰 하나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그지?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를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